신천지 교인이 국민의힘에 5년에 걸쳐 최소 5만 명 입당했다는 어제 뉴스룸 보도 이후에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신천지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 14명은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신천지 특검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구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신천지 교인 5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날 JTBC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최소 5만여 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직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신천지 의혹을 더해 종교의 정치 개입 전반을 특검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는 가운데 JTBC 보도가 나오자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신천지와 관련해선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자고 방향을 튼 상황.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필요하다면 2개의 특검을 별도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통일교 특검을 자꾸만 회피하는 걸까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재선 의원 14명은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나 신천지와 결탁한 정당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특검 수용을 제안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JTBC에 우리가 떳떳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지만 송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천지 의혹도 모두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JTBC의 단독 보도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단을 입수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만희 총회장의 육성 녹취입니다. 팬데믹 시기에 신천지에 강경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는 음성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이 나라 전체에 지하실을 깔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 때 구원파나 JMS 정명석처럼 되지 않는다. 이재명은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다. 검찰총장을 잘 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0년의 녹취입니다. 국민의힘 집단 입당은 그 이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에 거점을 둔 신천지에 대한 강경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 집회나 행적, 그다음에 그중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한 검사. JTBC는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고위 간부와 통화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는 육성 녹취로 확보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해. 신천지는 다른 종교단체와 다르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 전체에 지하실을 깔 수도 있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만 우리는 경병식이나 음파같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며칠 뒤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발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된다. 사람은 짐승을 상대 못한다. 지금 여기 경기도지사 지 혼자만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 총회장은 결국 구속됐고 그해 겨울 보석으로 풀려난 뒤 측근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리고 판사도 만나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우리는 여기 검찰총장도 잘 알아. 신천지 교인들은 이듬해인 2021년부터 국민의힘 집단 입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그리고
장동혁이가요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을 빨리 출범시키라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사안이 다 국민의힘 죽이는 이슈야. 진짜입니다. 네, 과장이 아닙니다. 일단 통일교 특검 이슈부터 좀 다뤄볼까 하는데 일단 이 국민의힘 다 죽이는 단식인데 장동혁은 본인이 죽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일단 단식 투쟁 현장부터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단식 5일째입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의사입니다. 간호사가 아니라고요. 자, 여당 당대표가 저렇게 있으면 안 올 겁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왔을 거예요, 그 의사. 그러니까 간호사 왔다고 저러는 거잖아요 지금. 의사 안 오고 간호사 왔다고. 야 진짜. 아무튼 네,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로. 에피소드. 그리고 또 뭐 건강 해쳐가면서 단식하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 저는 근데 빨리 건강 회복 차원에서도 단식을 그만두라는 입장이야. 근데 단식의 명분이 너무 이상해요. 아니, 과거에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도 헌법재판관 뭐 임명한다 그러니까 또 막 그때 당시에 단식했고 맞아. 여기도 통일교 특검 하자는데 또 단식을 하니까 네. 전혀 좀 힘을 못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이 아니라 왜냐면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니까 민주당이 더 세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안 맞잖아. 이거는 조롱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맞고 신천지 특검 반대 투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단식 투쟁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 국민의힘 죽게 생겼어요. 국민의힘과 신천지가 유착되어 있을 정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에 한 대형 물류 센터를 사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나 봐. 그럼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23년 8월에 고양시가 용도 변경 신청을 허가를 해줍니다. 대박 터졌죠. 교회 하라고. 신천지 대박 터졌죠. 그런데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신천지가 여기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12월 26일에 용도 변경 신청권을 직권 취소하는 일이 발생해요. 고양시가.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본인들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생긴 것 같아. 그런데 정치인은 표가 또 필요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키고 주소 정보를 고양시로 옮기라는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신천지 교인의 폭로가 있었는데 이거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텔레그램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소개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양시에서 용도 변경 신청 취소한 게 12월 26일이잖아요. 근데 12월 30일에 이렇게 텔레그램이 옵니다. 각 지역별 목표 수만큼 가입 및 주소 변경. 자, 주소지 고양 갑 지역은 여기로 주소를 옮기고 고양 병 지역으로는 여기로 주소를 옮겨야 된다. 그리고 변경 완료하면 주소지 수정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보고해라. 뭐냐? 새로 가입도 해야 되고 당원 가입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주소를 바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목표치. 가입 목표치. 교역자 20명, 장년회에는 40명, 부녀회는 200명, 청년회는 250명. 요런 목표가 전달이 됩니다. 네, 요건 정확하게 정당법 위반입니다. 이 주의 자체가. 그리고 또 다른 폭로도 했거든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단의 지시로 2022년 12월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고요. 자신이 담당하는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 안내까지 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JTBC가 신천지 전직 간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요것도 어마어마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이만희가 있는 총회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국민의힘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본인 지역에서 가입시켜야 하는 할당량이 150명이었는데 나는 그 목표를
달성했었다. 달성했다. 가입시켰다. 저게 핵심이야. 그래서 최소로 잡았을 때 전국적으로 5만 명 이상 가입했고 22년 대선 그 전부터도 당원 가입이 되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게 단식 투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돼. 예. 잡기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홍준표가 이거 대박이야. 홍준표가 이미 폭로를 했었어. 예. 그거 소개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신천지 관련해서 페북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 내가 대구 시장일 때 22년 8월에 이만희 별장에서 이만희를 만났었다. 이만희를 만났다는 거야. 직접 만나서 이만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 경선 때 신도 10만 명을 10만 책임 당원으로 국힘에 가입을 시켜서 윤석열을 도왔는데 도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코로나 사태 있을 때 윤석열이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줬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이만희가 나한테 내가 들었다. 폭로했잖아. 예. 그런데 폭로했다. 예. 2021년 11월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권성동이가 CBS 라디오에 나가서 한 이야기를 보면 홍준표의 폭로가 이게 진실에 가깝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권성동이의 라디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19만 명의 당원이 새로 가입을 했어요. 새로 가입. 그렇죠. 그 19만 명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에 비해서 신규로 가입한 당원 수가 한 11만 몇천 명으로 한 62% 정도 됩니다. 딱 맞아.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단체가 많아요. 외곽단체. 윤사모라든가 윤공정이라든가. 네. 거기에서도 뭐 수만 명의 당원들을 새로 가입을 시켰거든요. 이제 선거도 첫사랑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은 잘 안 바뀌어요. 저는 한 2자리 숫자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빙도 아니고 두 자리면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의 그렇습니다. 차이로 이긴다? 예. 걸릴지 모르고 자신 있게 됐지? 딱 맞아 떨어지네. 이거는 자백이야. 자백이죠. 아니 무슨 홍준표랑 권성동이가 짜고 얘기하냐고. 자기들 죽는 이야기를. 이거는 뭐 이렇게 퍼즐이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잖아. 그러네. 국민의힘이 끝났다고. 단식이 더 잘 이해가 되네요. 더 잘 이해됩니다. 단식. 네. 본인도 아마 죽을 마실 텐데 단식 안 하면 지금 죽게 생긴 거야. 이거는 뭐 난리 딱 떨어지잖아. 자 그러면 신천지가 왜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을까? 바로 이재명을 죽이고 윤석열을 돕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야.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막아준 거. 추미애 법무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그걸 막았어. 왜 막았는지 봤더니 건진의 조언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윤석열이가 막은 이야기를 본인이 또 한 게 있어요.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2월에 이제 대구에서 막 창고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또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왜 한마디면은 아니 뭐 이런데 할 얘기가 없어. 왜? 진짜 왜가 없네.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를 밀고 들어가 버렸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고 윤석열 돕는 이렇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 나와 주십시오. 네, 나왔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통일교 얘기가 나오고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두 단체가 정치권에 접근하는 목적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자꾸 사이비 종교가 정치권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내부 신도들 규합 이런 거 다 떠나서 신천지는 목적이 너무나 명확한 단체예요. 원래 신천지는 통일교를 벤치마킹했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가평에 가면 천정궁이라고 이제 통일교 거기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다리 하나를 두고
그 산 꼭대기에 건물이 딱 2개 보이거든요. 하나가 통일교의 천정궁이고 하나가 신천지의 연수원이에요. 요 2개가 딱 보여요. 그리고 그 땅을 그 신천지에서 문선명의 조카에게서 삽니다. 이 땅을 친인척 관계한테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을 산 그 달에 통일교 행사에 이만희가 참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일교라는 단체 자체가 이제 많은 사이비장 단체의 어떤 이제 뭐 원조격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통일교 이탈에서 분파들이 많이 생기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도 통일교 교리를 차용해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를 계속 벤치마킹하는데 통일교는 사실상 신도 수는 많지는 않지만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키워졌단 말이에요. 신천지도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천지는 통일교보다 훨씬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게 됐던 거죠. 국내 신도수를. 국내 신도수를. 근데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특별히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오죠. 그 자금을 바탕으로 국가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일 해저 터널이라든가 아니면은 캄보디아의 또 ODA 사업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갔다면 신천지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도가 많아지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신도들을 동원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기업형으로 접근했다면 신천지는 신도로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 신천지가 접근한 이유가 뭐냐? 딱 2가지입니다. 제가 딱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신천지는 통일교에 비해서 사법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국내에서.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지금 막 그 통일교 해체도 진행되고 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일본은 피해자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요. 누가 하냐면 일본의 변호사님들하고 목회자들 일부가 일본의 소위 말하는 그 영감상법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조직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개개인이 통일교에다 소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본은 그게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세가 커졌다 보니 그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비해서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한국에서는 크진 않은 거예요. 통일교는. 근데 신천지는 너무 커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교세가 커지니까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세가 커지니까 피해자들이 생기는데 신천지는 청년 위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신천지에 들어가니까 물불 안 가지죠. 내 자식을 빼내려면. 그러니까 부모들 사이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통일교나 이런 단체보다 훨씬 많이 피해자 단체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개개인의 소송이 아니라 신천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게 뭐지라고 해서 그런 소송들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개념의 소송이 아니라 신천지가 지금까지 해왔던 불법적인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다른 단체들보다 훨씬 많은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해소를 해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정치권을 통해서. 이게 1번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 너무 크고 두 번째는 이게 종교적인 이유인데 신천지는 신도들을 동원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과천에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성전. 과천에 성전. 그러니까 통일교의 가평처럼. 네, 가평처럼. 신천지는 과천이 자신들의 성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되냐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돼요. 14만 4천. 네, 그만한 크기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쉽지 않겠지. 잘 안 되죠. 그리고 신천지 안에 있는 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용도 변경 이런 문제들이 지역마다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뭐 불허가 되고 취소가 되고 이걸 풀어야 돼요.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단체예요. 교리적으로. 근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면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의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렸는데 신천지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와서 이사해서 우리 맘대로 해야 된다라고 교육하는 영상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차 목표는 과천입니다. 과천에 이제 우리가 다 모여 들어가서 살게 되면 시장도 뭐 우리가 뽑고 의원이고 뭐 우리가 다 뽑고 우리 식구들이 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땅을 한 평을 사더라도 이제 집을 준비하더라도 앞으로 좀 과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시간 관계상 짧게 했지만 이 영상의 앞뒤를 살펴보면 우리가 성전 지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는 자금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 손을 대는 거라면 신천지는 인력으로 바탕으로 한 사법적 리스크 회피와 그 다음에 자신들의 목적인 건축을 위함. 요 2가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통일교를 수사할 때랑 신천지를 수사할 때는 방향성을 조금 달리 하면 돼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자금의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아, 통일교는 자금. 자금이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증빙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행정적 혜택. 네네. 어떤 사법적 리스크, 어떤 행정적 혜택을 받았는지. 그렇지. 그래서 를 조금 나눠 가지고 접근을 하면 수사의 방향성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와, 야, 소름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신천지는 어쩔 도리 없이 정치 권력을 업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거기에 최적화된 놈이 또 윤석열이었던 것 같아. 윤석열이는 정치 권력도 업을 것 같고 심지어 사법 리스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네. 일석이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이만희 씨가 경북 청도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치적 색깔도 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컷뉴스에 단독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신천지가 한나라당 당원 가입 의혹도 지금 이제 들여다본다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는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과거에 문제가 됐던 걸 제대로 끊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첫 번째 거 보여드리면 이미 2007년이에요. 2007년에 한나라당에 신천지가 대거 당원 가입을 독려를 합니다. 10,000명 이상이에요. 2007년 대선 때.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여기 보면 한시적으로 당원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이 문서가 신천지 대외 활동 협조 안내인데 네, 맞습니다. 그 네. 진짜 얘기해주신 칸이 아래와 같이 한나라당 특별 당원으로 한시적으로 가입하여 준비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셔서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몇 년이라고? 이게 2007년이에요. 야. 근데 더 올라가 볼게요. 제가 드린 사진의 세 번째 거 보시면 이게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의원의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천지 신도들이 문건을 만들었어요. 이게 2003년입니다. 2003년으로 올라가도 그런 게 있어. 향후 계획. 그래서 경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건이 쫙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만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지금 2026년인데 2003년, 2007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대놓고 했네 이거는. 전형적 정규 유착이에요. 대놓고 했네. 근데 이렇게 신천지 문제가 많이 벌어져도 여전히 뭐 행사 같은 것들이 국회의원 뭐 그쪽 실에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제가 사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보면 이 사진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신천지 행사인데 이게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행사예요. 이게 작년 4월이거든요. 사진 없나요? 평화야 친구하자. 요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IWPG라고 나와 있잖아요. IWPG. 여기 신천지 단체거든요. 신천지 단체인데 여기 주체에 보시면 사단법인 세계 여성 평화 그룹 이게 이제 IWPG예요. 근데 서지영 국회의원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김일호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이게 주체로 들어가 있어요. 와 주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IWPG가 신천지인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매불쇼에 A라는 단체에서 우리 협업합시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봤더니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A라는 단체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단체에 대해서 뭐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얘네들은 그럼 내용은 좋은데 뭐 하는 단체지? 라고 찾아볼 거 아니에요. 찾아봅니다. 저희는. 이거 한 번만 검색해 보면요. 신천지 바로 뜹니다. 바로 떠요?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바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천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접근을 해왔고 뭐 여성단체가 필요하면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뭐 청년단체가 필요하면 청년단체를 조직해서 정치권에 계속 줄을 대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은 특검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뿌리가 깊은데. 이거 받으면 끝이다 이거. 끝이야. 수사 방향에 대해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어요. 네. 하나만 제가 좀 보태자면. 좋아. 보안 수사 좋아 지금. 보안 수사 좋아. 그러지 마시고. 올라와요. 보안 신인기 변호사. 보안 평론. 보안 평론. 아니 이게 2021년도가 대선 경선 후보자 때잖아요. 이때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인데 이때 3,000원짜리 당원을 진짜 중요해요. 3,000원짜리 당원을 1,000원짜리 당원으로 받아줘가지고 당비 납부 당원이라는 거를 임시로 운영을 해요. 고 경선 때. 진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는 3,000원이 아니라 1,000원만 내도 당원 돼가지고 투표할 수 있게 열어줬거든요. 바로 대선에 경선 때. 그래서 요것도 혹시 이런 거랑 좀 연관성이 있지 않는지를 전 반드시 이건 당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발본색원 해야 돼요. 야 좋았다. 이런 부분은 좀 수사할 때 참고를 꼭 해야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접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도 보면 이제 신용 불량자들
좀 제외시켰거든요.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비를 요즘에 뭐 계좌이체나 아니면은 신용카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신천 제한에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올인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0원은 1,000원으로 왜 낮아졌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아니 근데 실제로 네. 이번에 그 JTBC 보니까 그 당비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만큼 삶이 좀 팍팍한가 봐요. 팍팍해요. 그래서 완전히 신천지에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올인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경제적으로 그것조차 내기도 되게 어려우니까 네. 그런 구조들도 바꿨을 가능성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아이고, 해보는 맞습니다. 거죠. 야 목사님 오늘 너무 잘 보셨네. 그러니까.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최고의 네. 수사 방향까지. 고맙습니다. 예.